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정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자리 내어주신 분께 진심으로 모든 감사드리고요. 한국과 일본의 자살 예방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나누는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발표하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익숙지가 않아서 조금 다소 긴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신 일본의 자살 현황과 실천 노력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은 영광과 배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서 이제 이 심포지엄이 마치고 나서 저희도 가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하면서 이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엮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종로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참여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마음줌입니다. 마음줌은 기존의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는 조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저희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고민과 실천 중심으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에 아마 익숙하실 통계 자료라 잠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한국의 아동 청소년 자살 현황입니다. 전국의 2023년 전국 자살률로 2023년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체 자살률은 증감을 반복하는 반면에 10대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제 한 해에만 370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이제 13.1%가 증가한 수치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은 1위는 자살입니다. 2024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에 약 13명, 12.8%가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고요. 약 3명, 2.8% 정도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자료의 숫자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했고요. 실은 발표한 수치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게 하는 자료입니다. 네. 앞서서는 전국적인 현황을 좀 말씀드렸다고 하면 저희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51명의 아동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5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좀 다가오시나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반에 요즘 한 학급에 25명 정도의 학급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5명 정도의 학급의 2개 학급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난 겁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인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증가폭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4년 이제 사망 원인을 이제 자료가 내일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잠정 치료 확인을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회가 이런 자살 예방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관련해서 교육 현황들을 좀 보시면 학교 내에서 자살 예방 교육들을 매년 6시간씩 학교 자살 예방 교육 실시 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부터 이제 자살 예방법에 대해서 전년도 이제 학교가 의무 대상으로 이제 연 1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회정서 교육도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자살 예방 전략에서 6차 시로 시작되고 있었던 사회정서 교육을 조금 늘릴 계획까지도 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의미 있는 분명한 발걸음입니다.
최근 국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과 이제 변화들이 있는지 조금 둘러봤는데요. 이제 국내의 자살 예방에 대한 동향을 좀 더 보면 바로 이번 달이었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양한 범부처 차원으로 전략들이 수립들이 이어졌고, 이곳에서도 아마 아동 청소년의 자살 사망 증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자살 예방 대책이 새롭게 발표되거나 변화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발표된 영국의 NHS 자살 예방 지침을 보면 더 이상 개인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 사람이 현재 상황과 맥락을 깊이 탐색하는 전인구적 접근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 자살 예방 전략에서 자살 예방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였는데요. 그중에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기술 향상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자살 예방 종합 대책에서 여성, 아동, 청년에 대해서 강화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였고, 아무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의미와 정책과 노력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저희는 이제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현장 실무자로서 증가하고 있고 점점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자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저희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관계자, 학부모님께도 큰 걱정과 어려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교육부에서 학생 자살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한 초, 중, 고등학생 중 10명 중에 7명이 정상군이었고, 그중에 73%가 자살 직전까지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아이들이 실제로 마음의 문을 닫고 깊은 고통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위기상 학생을 발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많은 아이들을 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또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는 접근 방식이 고민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들이 또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의 자살 예방 교육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의 본질인 이제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핵심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인데, 이제 현장의 요구의 콘텐츠 다양화를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 밸런스를 맞춰야 하느냐,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참여형 자살 예방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강의식 교육만으로 하다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늘 아쉬움과 한계가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를 겪게 되었고요. 그 필요성은 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창 시절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보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되게 많이 익숙한 친구들이어서 친구들의 관계를 맺는 것과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울 기회가 적었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진 친구의 얼굴 표정을 읽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경험이 적기도 하였고요.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거나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는 법을 더더욱 배우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과 주변의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무언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쩌면 자살 예방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생각에서부터 이제 기존 지식의 전달만을 벗어나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소통하는 경험을 더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혹시?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저희도 이게 '저희가 만의 생각인가.'라는 생각에 이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들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 고민을 좀 뒷받침해 줄 연구 2개를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유럽 10개국의 1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RCT 연구였었는데요. 여기에서 4개의 그룹으로 좀 나누었었습니다. 교사, 교직원에 대한 게이트키퍼, 그다음 YAM이라는 그룹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학생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신건강 인식과 스트레스 대처 향상을 기술로 목표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선별적인 평가와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련된 포스터만 부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러한 4그룹으로 나눠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그룹에서 YAM 프로그램만이 12개월 추적 조사에서 청소년 자살 시도와 심각한 자살 사고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자아존중감과 자살과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이는 개입이 자살 생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중요하다고 제언을 했었고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장기적인 자살 예방에 기여한다는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갖고 학생 참여와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저희 마음줌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줌은 우선 저희 종로구 관내에 학생들의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참여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마음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실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줌임한다는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나와 내 친구의 마음을 가까이 보고 더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마음의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도움을 청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목표가 있고요. 2번째는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당시에 아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줌이라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들이 좀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친숙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마음줌 프로그램도 좀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즐겁게 참여하자는 소통의 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마음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마음줌 자살 예방 교육이 이론편과 활동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편은 머리를 위한 시간이고요. 활동편은 마음을 위한 시간이라고 저희는 이제 칭합니다. 이론편은 먼저 이제 자살 위험 신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주변 자원들을 배우는 생명 지킴이 교육의 핵심을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생명 존중을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활동편은 머리로 이제 마음을 위한 시간이고요. 마음꽃 피우기와 그다음에 인생 네컷 이 2가지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론편과 활동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반드시 이론편을 먼저 진행하고 활동편을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가 원칙입니다. 네, 마음줌에 관련돼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개발을 하였습니다. 문헌 연구와 함께 현장의 교사님들과 함께 소정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였고 네, 센터장님과 이제 실무자들이 함께 마음줌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간 이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은 생생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교육 내용의 전면 좀 리뉴얼을 하였고요. 저희 실무자 선생님들만으로 이제 모든 학교의 요청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상담교사 대상으로 마음좀 활동편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동 청소년을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2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교가 33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33개 학교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학급별로 들어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제 저희는 이제 아동 청소년만 보는 센터가 또 아니어서 생애 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그다음 중장년, 그다음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보고 있어서 2명이서 하기나 그다음에 해당 팀에서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제 학교 교사 대상으로 이제 강사 양성 교육을 좀 더 진행을 하여서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금 이런 활동편을 같이 해보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제 계속 교육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마음좀 활동편 강사 양성 교육을 2차로 진행을 하였고 이론편은 저희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현재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시 자치구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최초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마음좀 이론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그다음에 마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찾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편 역시 별도의 활동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별도의 활동지를 제작하여서 이 아이들이 교육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모든 교육을 학급 단위로 만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실무자들만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매년 초에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학급별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학년 학생들은 이제 동일한 교육 자료로 저희가 전문 성우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을 통해서 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론편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원칙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왜 이론편이 먼저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렸을까요? 네. 네. 어 그 이유는 이제 자살 예방이라는 이제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활동편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론편은 앞으로 진행돼야 될 이제 활동편의 지도 같은 역할이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 활동이 이제 재미랑 게임과 놀이로만 이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마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알게 되고 그다음에 친구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자살 예방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론편에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론편을 반드시 이수하고 튼튼한 지식과 기반을 가진 다음에 활동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하였습니다. 네, 마음좀 활동편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음좀 활동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꽃 피우기와 인생 네컷 2가지 핵심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마음꽃 피우기는 자신의 강점을 찾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활동이고요. 인생 네컷은 긍정적인 미래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 같은 워크시트를 좀 갖고 와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좀 활동편은 우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앞서 전에 이론편에 대한 간단한 교육의 내용들을 10분 이내로 다시 한번 교육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 함께 마음좀 교육의 활동편인 마음꽃 피우기와 인생 네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마음꽃 피우기는 꽃잎에는 준비된 스티커, 이게 강점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강점 스티커를 활용해서 강점을 찾아서 붙이고요. 그다음 꽃술에는 나의 미래 모습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에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지적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자원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뿌리개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적도록 합니다. 이 활동들이 끝나면 이 모든 별로 가나 아니면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과정들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강점을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인생 네컷은요. 주로 이제 저희가 중고등학생에게 좀 더 추천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인생 네컷을 좀 모티브를 따서 이제 인생의 네컷 사진처럼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고 싶은지를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미래의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쨌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 의미를 고민하게 하는 자리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생명존중 교육은 이러한 결과들이 있고요. 지금 계속 점점 늘어나는 교육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같이 하였던 활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음중 활동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강점과 미래의 탐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재미있었던 자살예방 교육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줄 만큼 너무나도 좋아해 줬습니다. 물론 이제 학년이 좀 더 낮을수록 이 반응들이 훨씬 더 좋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랑 이제 함께 참여하면서 웃고 뭐 떠들고 같이 교실 분위기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너무 업되는 게 몸소 느껴졌고요. 특히 마음꽃 피우기 활동을 할 때에는 스스로 강점을 못 찾는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강점을 함께 찾아주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듣고 싶었던 말을 아까 물뿌리기에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잖아요. 듣고 싶었던 말을 저희가 이제 발표하는 친구가 앞에 나와 있을 때 같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 "힘내." 이렇게 하면 같이 "힘내. 너는 뭐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좋은 친구야." 이 말을 같이 함께 해주면 다 같이 외쳐주면 발표한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표정이 살아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발표를 거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발표를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서 못해서 그 친구가 너무 아쉬워서 막 울먹거리면서 울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약간 그 분위기가 너무 잊어지지가 않는데요. 많은 좋은 피드백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크게 마음에 다가왔었던 한 학생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지만 "정말 제 자신이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활동일지라도 아이들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순간을 어쨌든 만들어 준 거에 대한 제가 보람과 만족감이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인생 네컷을 활동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중고등학생들이 좀 더 많이 하니까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좀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긍정적으로 미래상을 그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진행해 주셨던 선생님들도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신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이제 발표나 또래의 응원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편으로는 이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론편과 활동편을 함께 진행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목적과 효과도 시너지가 좀 더 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쨌든 참여형이라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니까 조금 더 조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함께 해도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강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강점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라는 좀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대충 하던 친구들도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열심히 과해지니까 본인도 막 '해야 되나?'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를 더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에 따라 또 참여 속도나 수행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 좀 이제 참여형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해보면 이제 경험했던 부분들과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강의 방식이 아닌 참여형 이제 상호작용의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인지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도 하였고 자살 예방에 대한 핵심 지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평가는 센터의 여건상 아직 하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체감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분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분위기, 그다음에 구두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마음 좀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활동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제 힘든 마음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기도 합니다. 센터 실무자분들이 이제 모든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강사 양성 교육을 좀 진행을 하기도 하였지만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의 현재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걸 또 어떻게 좀 더 보편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교육이 이제 애정이 깊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지금 상임팀장님으로 계신 주지영 상임팀장님께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임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센터장님 왜 이 교육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라고 하면서 저도 약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 마음중 교육을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간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간식일까?' 그래서 '간식일까?' 했는데 간식을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뭐 교실의 그 분위기가 이제 간식만으로 좋아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잠깐이라도 닫힌 마음의 문을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즐거움을 찾아준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도 했었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공부도 인성도 이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불안과 우울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마음줌은 아마 바로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은 지금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 충분히 훌륭하고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친구들이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소중함을 인정받는 경험을 따라서 큰 만족감과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마음줌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이유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에 아까 전에 마지막 슬라이드에 저희가 이제 자살 예방 공모전도 하고 있거든요. 그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그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지금 안 됐네요. 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음줌 교육을 왜 좋아했을까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닫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나 봐요. 네, 마지막 제목을 저는 위기의 문 앞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자로 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방안과 접근을 위해서 모두 정책과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은 SNS, 성적, 학교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으지만 우리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 앞에서 스스로를 고립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경험하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힘들면 이야기해 라는 말이 와닿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여는 대신에 아이들이 스스로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열쇠를 쥐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지 말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삶의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그다음 소통하는 능력, 주변을 향한 관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운 아이들은 혼자 끙끙 앓는 대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내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서로가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아 존중감이야말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뿌리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맺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아이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아픔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어주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울 때 더 이상 그 어떤 아이들도 위기의 문 앞에서 홀로 서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지금의 이 고민과 노력이 서로의 마음을 여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아이들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